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6일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민주당이 이재명 전 경기지사를 인천 계양 의뢰 전략 공천하기로 확정한 가운데 경찰이 이른바 김혜경 법카 사건과 관련해서 경기도청을 압수하면서 압수영장에 이재명, 김혜경 부부를 5억 5천만 원 국고 손실 혐의 공범으로 기재를 해서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여상훈 변호사님과 이재명의 앞날 어떻게 될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변호사님. 네. 우선 민주당이 그동안 이재명의 조기 등판이 계속 흘러는 나왔습니다만은 계양 의뢰 여기가 바로 송영길 전 대표가 빠진 자리 아닙니까? 그렇죠. 전략 공천하기로 했고요. 뭐 전략 공천까지는 또 이해가 가는데 6일 지방선거 선대위 총괄 상임 선대위원장을 맡기기로 했습니다. 예, 예. 또 본인도 쓰라고 그랬고요. 예. 그러니까 이 뜻으로 보면은 뭐 이재명의 조기 정치 등판뿐만 아니라 6일 선거를 이재명이 다 지휘한다는 뜻입니까? 그렇죠. 결국은 이제까지 우리나라는 대통령 후보로 나갔던 분들이 이제 선거에서 지면은 보통 한 1년 정도 그렇죠. 자맹이라 그러잖아요. 예. 물 밑에서 살금살금 그러면서 정치권 풍향계를 본 다음에 조심스럽게 등판하는 게 이때까지 관행이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 지금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전 후보는 3월 9일 선거에서 지금 패한 지 몇 개월도 안 돼가지고 한 두어 달 됐네요. 등판하겠다고 여러 가지 어떤 식으로 정치판에 우리 나올 줄은 이때까지 충분히 본인도 그랬잖아요. 자기 64년생이니까 아직 정치를 할 날이 그렇죠. 많이 남았기 때문에 나온다는 걸 알았지만 우리는 이제 우리 사회에서 이때까지 좀 체면, 염치란 게 있으니까 자기도 자기 때문에 졌다고 민주당이 진 게 아니고 이재명이 졌다고 그때 낙선하고 나서 그런 이야기도 했었죠. 그렇죠. 예. 그런데 3개월 만에 다시 나타나가지고 그것도 민주당을 총지휘하겠다. 저는 인천 계양을이라면 사실 민주당세가 좀 강한 곳입니다. 송영길 아까 그 의원도 당선됐는데 서울시장으로 가는 바람에 거기를 물려받은 거 아닙니까? 간 건 다 좋은데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총괄 상임 선대위원장 이건 보통 당 대표나 그렇죠. 그 당의 오너가 하기는 하고 하여튼 그 당의 얼굴이 하는 게 이 총괄 상임 선대위원장이었거든요. 비대위원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윤호중, 박지원은 좀 이제 파워가 약하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윤호중 지금 당 대표가 그 당 대표는 아니고 공동 비대위원장이죠. 그게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지금 8월 달에 전당대회 하겠지만 이재명 전 후보가 지금 당의 얼굴 같은 격으로 나서버렸어요. 결국 이번 6일 지방선거를 이재명 대 윤석열의 싸움으로 몰고 가겠다. 대선 연장전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이 말은 0.7%로 졌지만은 진 게 아니다. 사실 민주당에서는 그런 이야기도 많이 했었어요. 0.7% 가지고 옛날에는 한석만 이겨도 된다 그러더니만은 이번에 0.7% 차이 가지고 계속 이걸 울고 먹네 보니까요. 그러면서 총괄 상임 선대위원장 저는 이게 정말 이거는 조금 후한무치하다. 그냥 자기가 국민들한테 다시 한번 어떤 신임을 묻겠다. 계양을에 가서 한번 그것도 신임 묻는 것도 아니에요. 계양을 가면 당선되는 게 상당히 유력하니까 험지에 가가지고 진짜 이번에 분당 갑에 가서 있죠. 나갔으면은 분당 갑에 가야죠. 자기가 분당이고 경기도 집도 거기 있지 않습니까? 집도. 분당에 있죠. 그럼 분당에서 해야지. 이렇게 인천에서 나는 이제까지 이재명 후보가 한번 무슨 정치 활동을 했다는 걸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요. 그게 무슨 관심이나 있었습니까? 아무 관심도 없었죠. 대선 때 그러니까 아닌 거 외에는 딱 유일한 게 내가 될 만한 곳 이것밖에 없어요. 비겁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것도 아주 총대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통령 나섰다는 사람이 겁이 나가지고 겁이 났어.
이 겁쟁이가 되어서 피해서 주랭랑 농구예요. 그러니까 안전한 곳으로 네. 예? 뭐 안전할지 안 할지 저는 인천 계양을 그것도 간단치 않습니다. 예, 인천 계양을 주민들이 정말 각성해야 됩니다. 아니 또 이 국민의힘에서 윤형선 씨라고 예. 간단지 않은 분도 좀 아니 예. 또 자객 공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지난 총선 때도 안 봤습니까? 그래갖고 오세훈, 나경원 다 떨어져 떠들었지만 자객 공천 지금 윤희숙 전 의원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모든 걸 떠나서 있죠. 그러니까. 본인이 이번에 국회의원 나서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당장 민주당 내에서도 방탄용 아니냐. 그렇죠. 방탄이죠. 네. 그럼 왜 그거 쫓아가고 그러니까요. 그때 우리 제가 이제 이재명 후보가 국회에 나오겠냐. 저는 사람이 그러면 안 된다. 그러니까 고 교수님께서 방탄용으로 나올 것이다. 역시 고 교수님이 저보다는 한 열수는 위에 계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방탄용으로 나온다는 말을 당연히 들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우리가 노무현 전 대통령을 그래도 우리하고 뭐 이념도 다르고 하지만 그래도 사람은 진짜 정치인이다 하는 게 안 되는 거 알면서 계속 진짜 바위에 계란을 던지듯이 해가지고 거기서 전 국민의 지지를 얻은 거 아닙니까? 근데 이재명 후보는 마치 하는 거는 노무현 대통령의 어떤 이념증을 따라가는 듯이 비치면서도 노무현을 본받겠다고 하면서도 예. 진짜 이 정치 행태에 있어서는 노무현과 반대로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만일에 이재명 후보가 저는 안 나서면 좋겠다 생각했지만 나선다면은 자기가 험지라고 우리가 지금 불리는 분당갑에 가가지고 지금 우리 안철수 위원장이 인수위원장이 지금 분당갑에 나간다는 뭐 거의 확실한 것 같은데 예. 거기 가서 붙으면 있죠. 이거는 그럴듯해요. 대선 후보끼리 물론 한 사람 중도에 이제 경선 전에 이제 중도에 후보를 거뒀지만 그런 모양도 그럴듯해요. 사퇴를 했더라도 그러니까요. 안철수는 거기에 또 체급이 안랩이라는 그 자기 회사가 거기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제2의 대선 그렇게 견줄만 하고 그다음 거기서 만일에 이재명 후보가 이기면은 상당히 또 나중에 말빨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빅미치에서 돌아왔다. 그리고 그게 험지 아니냐. 예. 이렇게 되는데 비겁하게 도망가가지고 분당갑은 위험해. 예? 그래가지고 아무리 지금 계산을 해봐도 조사를 돌려봐도 이건 도대체 안 되겠어. 12% 지난번에 아니, 대선 때 차이가 나버렸잖아요. 대선에서도 벅한 문제가 좀 영향을 미치는데 제 생각에는 지금 우리가 딱 분당갑에 나서면은 분당갑 거기에 있는 이재명 집으로 초밥이 20인분 뭐 이렇게 배달되고 한 거 이게 너무 이렇게 뚜렷하게 나타날 수가 있다고요. 그게 화제가 될 수 있으니까 갔는데 거기다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후보로 나서는까지도 뭐 하여튼 욕은 하지만 그럴 수 있다. 그런데 벌써 자기가 잘못해서 더불어민주당이 재선에 실패한 거 아닙니까? 그런 더불어민주당을 망하게 해놓고 말하자면 자기 말대로 하면 그렇잖아요. 제가 졌습니다 그랬잖아요. 더불어민주당은 별 잘못 없는데 그래놓고 그런 더불어민주당의 1인자가 되겠다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다음 2017년 선거에 27년이죠. 대선에 발판으로 삼겠다고. 왜냐하면 지금 이재명 후보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지금 눈에 뻔히 보이거든요. 보였죠. 그 다음 국회의원 되고 방탄되고 거기에서 2024년 총선에 당대표 되면 공천권 행사할 수 있으니까 전부 다 내 당으로 완전히 만들겠다는 거예요 지금. 원래 본인이 얘기했잖아요. 민주당의 이재명이 아니라 이재명의 민주당이라고. 지금 완전히 그런 길로 가고 있죠. 그런데 저는 있죠. 이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하는 행태가 있죠. 이게 결국은 공범입니다.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이. 왜냐하면은 지금 검수완박 이걸로 지금 민주당 지지율이 지금 이 국민의힘 생긴 이후에 지지율 격차가 최대한 벌어져 버렸어요. 최고로. 52% 대 36%인가? 50대 36 해갖고 14%.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검수완박 법을 통과시키고 할 때는 좋았지만은 눈을 탁 떠보니까 6월 1일 지방선거가 있어. 여기서 이게 어떤 자기들 스타라 그러더라고요.
스타가 나서지 않으면은 이 지방선거 위험하다.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총괄선대위원장 해가지고 이재명은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항을은 어지간하면 될 것이다. 상임이잖아요. 그것도. 상임 선대위원장이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거의 실질적으로는 지방선거를 총괄해서 지휘하고 전국을 돌아다녀야 돼요. 또 위험한 곳에 가서는 제가 볼 땐 경남, 부산에 좀 힘을 쏠 것 같고 대구, 경북은 뭐 별로 신경 안 쓸 것 같고 부산, 경남도 안 갈 것 같은데 주로 충청도, 경기도, 서울, 또 서울도 요 좀 격전지 요 가가지고 자기가 나 이렇게 참 대통령 후보고 0.7% 차이 다 내세우면서 민주당을 갖다가 만일에 이번에 총괄 상임 선대위원장 해가지고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지자체 선거에서 생각보다 큰 성과를 내면은 이거는 뭐 자기 생각에는 8월 당대표 선거는 뭐 볼 것도 없다. 그걸 발판으로 삼아서 2014년 총선까지 그대로 직진 그렇죠. 해가지고 거기서 공천해가지고 이 더불어민주당은 전부 다 내 당으로 만들어 놓은 다음, 그다음 그때 이제 그 공천 선거 결과가 중요하겠죠, 물론. 해가지고 뭐 근데 선거 결과에 관계없이 제 생각에 당 대표를 맡고 공천권을 행사하고 이러면은요, 2017년에는 경선도 통과하지 않겠는가, 그런 계산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그 욕을 먹을 줄 알면서도 굳이 개항을로 나간 이유가 바로 오늘 그 총괄 상임 선대위원장 맡은 거 보니까 그 속셈이 너무나 뚜렷하게 보이더라.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뭐 지금 각 정당, 여야 정당 간의 지지율 격차가 아주 크게는 벌어졌습니다만은 그래도 이재명이가 이렇게 출전을 하게 되면은 이 대선과의 이 시간 간격이 너무 좁아갖고 그 대선 때 분위기가 그대로 전이되지 않겠느냐. 그렇죠. 그때 찍었던 이재명이 찍었던 사람들이 뭐 또 그대로 찍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민주당을. 그렇게 되니까 지금 우선 수도권하고 충청권이 제일 지금 문제거든요. 그렇죠. 다른 데는 대충 정해져 있으니까요. 그런데 수도권에서는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경기 지역은 아주 엎치락 뒤치락하고 서울하고 인천 거기 유정복 국민의힘 전 시장인데 박남춘 현 시장하고 붙는데 아주 뭐 오차 범위 내기는 하지만 한 6% 이상 우세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두 곳은 충분히 이길 수 있다 이런 판단을 지금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재명의 바람이 또 불게 되면은 인천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경기 지역까지도 이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거고 어떻게 보면 서울은 좀 포기한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수도권에서 두 곳을 차지해 버리면은 그렇죠. 차질이 크고 지금 충남, 대전, 충북은 좀 김영환 국민의힘 후보가 앞서는 것 같습니다만은 대전하고 충남은 아주 거기도 박빙입니다. 세종은 전에부터 왜가 민주당 텃밭이 돼버렸는지 모르겠는데 거기는 세종은 또 늘 민주당이 그렇죠. 공무원이 그렇게 많은데도 그렇게 주소를 안 두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 선거인이라고 볼 수는 없고. 근데 제가 보니까 있죠. 고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이 총괄 상임 선대위원 나가면서 이 지역 선거의 어떤 지역 이슈 이런 거는 물밑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것도 더불어민주당이 노린 게 이번에 지역 이슈로 붙으면은 인천 그다음 경기는 잘 모르겠어요. 경기는 워낙 그 이재명의 뭐 철옹성 비슷하게 여태까지 굳어 있어 가지고 모르겠는데 인천이 지금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인천역에서 인천 지역 이슈도 분명히 있단 말입니다. 그게 물밑으로 들어가 버리면은 마치 이재명에 대한 어떤 인기 투표 비슷한 성격으로 흘러가 버린다고요. 그렇게 되죠. 그다음 충남, 충북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영남이나 호남은 이거는 이미 정해져 있다고 봐야 되니까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격전지라고 볼 수 있는 곳 그리고 지금 한 달 정도 남았지 않습니까? 한 20일 정도 남았는데 여기에 이슈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지만 지역 이슈 그러니까 개발 이슈 그리고 이번 대선 때 윤석열을 찍었던
이런 이슈들이 이번에 윤석열은 등판이 좀 어렵잖아요. 보통 대통령 되고 할 수도 없고 정치 개입한다고 선거 개입한다는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도 지금 윤석열 당선인이 많은 지금 여러 가지 공경에 처해 있는 것도 몇 개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말하지만. 근데 이재명은 자유롭게 뛸 수 있다고요. 그럼요. 예. 그리고 대통령 선거 비슷한 분위기로 몰고 가버리면은 그 이재명도 뭐 이번에 0.7% 아까 우리 농담으로 이야기했지만은 상당한 지금 지지는 확보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벌써. 그래서 이게 그 더불어민주당의 어떤 검수완박 이런 걸로 많이 추락한 더불어민주당의 어떤 지지율을 갖다가 없애버리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싸움이 아니고 이재명과 국민의힘 싸움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재명과 윤석열 싸움으로 환치를 하려고 지금 송영길이라든가 서울시장 후보로 나온 또 김동훈 경기지사 후보 그쪽에 나는 지금 뭐 오세훈, 김은혜하고 싸움이 아니다. 윤석열하고 싸움이다. 이렇게 지금 그렇게 몰고 가려고 이렇게 이번에 한 거죠. 그래서 다시 이재명과 윤석열 싸움으로 몰고 가는데 문제는 지금 윤석열 당선인의 그런 지지율이랄까 이런 게 40대 초반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이 내각 문제라든가 또 인수위 여기에서 그렇다 또 공감이 가는 국민들의 가슴을 치는 그런 어떤 성과들이 나오지 않고 그러면서 지지율이 낮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재명으로서는 이런 때 자기가 딱 나서갖고 지방선거를 이기면은 그 0.73% 그거 확 뒤집고 거기에 이제 본인은 지난번에 검수완박 이거 강행 처리해갖고 철갑을 하나 방패를 들었는데 거기다가 계양원에서 금패치 달고 8월에 전당대회에서 당권 차지하면은 삼중 철갑을 몸에다 딱 그렇죠. 것이죠. 삼중 철갑. 그렇죠. 거대 야당의 자기를 뚫을 수 없는 그렇죠. 그런 철갑을 딱 입고 정치를 해 나가겠다 그런 생각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사실 뭐 지금 말씀하셨지만은 국회의원만으로 좀 부족해요. 근데 거대 야당 아닙니까? 그것도 거대 야당 172석의 당 대표를 아무리 윤석열이 임명하는 뭐 법무장관, 검찰총장은 이제 검찰은 이제 허수아비 돼 버렸으니까 뭐 경찰 그래도 그게 쉽지 않을 겁니다. 이게 조금만 하면 정치 탄압, 야당 탄압 이런 걸로 이슈를 그 전환시키는 또 이슈 전환에 워낙 뛰어난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뭐 그 이번에 그 이재명 후보로서는 최고의 꽃놀이패를 쥐고 있는 거죠. 원래는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오후 5시에 인수위 회단식을 하면서 분당가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진짜 선언을 할지 지금 녹화를 그 전에 하니까 거기다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거기 무슨 전략공천제가 아닙니다. 경선해야 합니다 하고 지금 어깃장을 놓고 있어요. 그런데 안철수 위원장은 있죠. 이 이재명의 그 개양을 하고는 성격이 좀 다르죠. 우선 그 안랩이라고 있고 그다음 그쪽이 어떤 그 IT 이런 세가 강한 데입니다. 뭐 그 김병 누구죠? 김병관. 김병관 그 사람도 그 IT 뭐 이런 걸로 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래서 지금 이재명으로서는 뭐 앞서 이야기한 대로 검수완박도 사실상 이재명이가 뒤에서 다 작용을 해갖고 상황 노릇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정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철갑을 딱 하나 둘렀고 이제 금배지 타고 두 개째 두르고 금배지 또 받고 또 당 대표가 3개짜리 그러면은 나를 어떻게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아예 그냥 원천 봉쇄했다. 할지 모르지만 지금 오늘 뭐 여러 언론에서 상당히 크게 보도한 게 지금 경기 남부경찰청에서 이른바 김혜경 법카 사건을 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런 법카 사건 아니라도 그 지난번 검수완박법에 그 졸속입법 처리하다가 경과 규정이 없어가지고 지금까지 검찰이 수사를 해왔던 그런 사건들은 계속 수사가 가능한 걸로 법무부에서도 해석을 했어요. 거기다가 뭐 4개월 정도 유예기간이 있기 때문에 팔 걷어붙이고 나서면 얼마든지 할 수 있죠. 대장도 이거 뭐고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검경합동수사단 구성해버리면 되거든요. 그렇죠. 여러 가지 뭐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이 되면은 칼자루를 쥐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지금 당장 코앞에 닥친 게 경기 남부 경찰청. 경찰로 넘어가면 자기들은 이제 발 뻗고 잘 자라는데 사실은 아유. 경찰이 더 말을 잘 듣지 않습니까? 거기에 지난 4월 4일에 경기도청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었습니다. 네. 원래는 이제 국민의힘이 2월에 고발을 한 사건이죠. 김혜경 그리고 그 배소연 씨 네. 총무과 별정직 5급 뭐 이렇게 네. 해가지고 고발을 했는데 그 압수수색 영장에 지금까지는 그게 안 알려졌어요. 압수수색 영장이. 근데 경찰 쪽에서 좀 언론한테 리리스를 한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는데 이재명과 김혜경을 국고손실 공범우 피해자로 적시를 했고 이 국고손실을 5억 5천만 원으로 계상을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이재명이가 금배지 아니라 뭘 찾더라도 다이아몬드 배지를 달아도 안 되죠. 안 되는 거죠. 예. 이 의미를 좀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세계 철갑을 누르면은 구속을 갖다가 바로 집행하기는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원래 구속영장은 범죄 초기에 어떤 증거 확보, 도주 우려 이런 것 때문에 하는데 그거는 힘들지만 계속적으로 이게 이제 그건 어떻게 범죄 사실 공표 그거하고 어떻게 피의 사실 공표라 그러죠.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아니 그리고 이재명 정도 되면은 피의 사실 공표돼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국민이 알 권리가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조국이가 그거 못하게 그러니까 못하게 했지만 그건 자기 때부터 못하게 만들어놔 버렸죠. 그러니까 이게 그 경찰에 수사하면서 어쨌든 이게 계속 나올 거라고 언론에 완전히 피의 사실 구체적으로 안 나오겠지만은 이게 그 대강이라도 계속 그 언론은 그 취재로선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 당 대표 국회의원이더라도 계속적으로 어떤 지금 그러니까 잘못된 게 드러나게 되면은 그 이재명으로서 견디기 힘들어지고요.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은 이 국고 손실죄거든요. 국고에 경기도라는 도의 예산 국고를 갖다 손실을 입힌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김혜경은 당사자 아닙니까? 버카로 뭐 초밥을 샀느니 뭐 쭉쭉 했는데 그 지금 5억 5천이 뭐냐 하면은 그 법인카드 그건 잘 아시잖아요. 법인카드. 그거 초밥 뭐 그게 샌드위치 사 먹고 한 것이. 어떻게 법인카드를 그 잘못 쓴 게 6,700만 원이라면 이거 엄청난 금액인데 어떻게 이렇게 썼네요. 그러니까 이게 그 도지사 법인카드만이 아니고 다 그걸로 모자라니까 총무과 이런 데 법인카드까지 쓴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그 전부터 쭉 썼던 것을 다 모은 거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죠. 2018년에 그게 당선됐었죠. 경기지사에 있으면 한 3년간 썼으니까 그거 다 모으면 그럴 거고 그다음 관용차 렌트비하고 기사 인건비 1억 8,500. 그다음 그 배소연 씨. 그 사람에 대해서 아마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공무원의 역할도 안 하면서 김혜경 씨 뒷바라지하는. 그러니까 이게 실질을 보라 이거죠. 겉으로는 공무원 맞지만 공무원 역할 전혀 안 했다. 이름만 걸어놓고 그러니까 실제 하는 일은 집사. 안 했다는 거예요. 그 경기도지사 부인의 집사였다. 그러니까 이거는 김혜경 본인이 월급을 줘야지. 마치 파출부 우리가 부르면 돈 주듯이 이런 거지. 공무원으로 월급을 주면 안 된다. 왜 우리 가끔 회사에 사장 아들 그냥 이름만 올려놓고 월급 주면 그 횡령이 되거든요. 횡령이죠. 그런 것처럼 그런 인건비를 3억 원으로 보고. 그러니까 배소연 씨도 있고 그 제보자 A. 그 사람도 결국은 배소연 씨가 또 이렇게 했으니까. 또 쓴 사람 맞죠. 그러니까 5억 5,200만 원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관해서 이재명은 왜 공범으로 됐느냐? 이게 국고손실죄에 있어서 이 피의자가 회계 책임자가 되도록 돼 있어요. 거기 이제 도지사니까. 도지사가 자치단체장이 회계 책임자예요. 법률적으로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이제 법리, 그냥 논리, 형식적으로 회계 책임자니까 단체장이 회계 책임자니까 네가 공범이다. 저는 이것도 뭐 맞을 수 있겠지만 실제는 저는 이 정도 금액이면 있죠. 그리고 배소연 씨도 그 이재명 지사가 변호사 할 때
그 변호사 사무실 직원 아니었습니까? 예, 그렇죠. 그렇다면 이 정도는 이재명 지사가 모를 리가 없어요. 그 사람 또 이재명 지사 자기 머리가 엄청나게 좋다고 맨날 자랑하는 사람인데요. 그걸 모를 리가 있어. 아, 그 한두 푼. 깜빡거리도 다 아는 거지. 김혜경 씨가 그 집 앞에 그 햄버거 가게에 가서 햄버거 한 개 다 먹었다. 예. 모르고 그날 돈 가져온 게 없어요. 카드도 개인 카드 없어. 법인 카드 한 번 쓰고 한 번도 쓴 적이 없다. 이러면 뭐 몰랐을 가능성이 있지만은 지금 5억 5,200이 전부 다 인정될지 안 될지는 전혀 모르지만은 이 정도 금액이면 그것도 김혜경 씨가 이야기 안 했겠습니까? 아니 초밥이 30인분 그러니까요. 보고 오는데 그걸 모를 리가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재명 지사가 단순한 자치단체장이 회계 책임자니까 국고손실죄의 공범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다 알았을 것이다. 예. 예. 이게 왜냐하면 나중에 그 처벌을 할 때 예. 그냥 단체장으로서 저도 어느 지금 건물에 지금 임시관리인으로 돼 있거든요. 예. 근데 그 건물 관리 전혀 몰라요. 그냥 법률적으로는 돼 있지만. 근데 국민 뭐 연금공단인가 뭐 공단에서 계속 저한테 통지가 와요. 왜 건강보험료 안 내냐고 난 모르는데 그것처럼 이제 저한테 대해서 뭐 그거 안 낸다고 뭐 전혀 그건 없는데 그러니까 이재명 그 후보가 전 지사를 합시다. 전 지사가 단지 단체장으로서 법률적인 책임자이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 책임이 있느냐 하고 이게 다 알면서 그걸 묵인했을 때 그거는 형사 나중에 그 재판 기소가 된다면은 형벌에 있어서 엄청난 차이가 날 것이다. 예. 그래서 지금은 일단 뭐 경찰에서는 그 국민의힘에서 고발할 때 이재명 전 지사도 같이 고발했으니까 압색 영장에 이재명을 올려놓은 것에 불과하다고 지금 그냥 연막을 치더라고 실드를 친다 그러나요? 실드 친다. 예, 그렇지만 그래서 제 생각에는 검찰 수사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걸 안 해도요. 예. 이제 문재인 물러나고 예. 윤석열 탁 대통령 되면서 경찰에다 맡겨놓는 게 더 아주 그냥 샅샅이 뒤져버립니다. 그렇죠. 인원도 많고 또 뭐 남부지방경찰청장이 또 자기도 승진하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러면 윤석열은 잘 보여야죠. 그러니까 예. 저는 뇌물죄도 거기에 넣을 것 같아요. 그 에르메스 그 예, 예. 화장품 갖다 끌고 그 내복 다 갖다 사다가 뭐 정리하고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게 뇌물이죠. 그렇죠. 뇌물이죠. 예. 그다음 뭐 최소한 김영란법 위반 될 거고. 그래서 지금 이걸 보고 이재명 지금 전 지사가 빨리 개항을로 가는지 모르죠. 아니 이런 것들이 이제 수사가 시작이 되고 본격적으로 이렇게 쪼여 오니까 본인으로서는 이게 가만히 있다가는 살타다. 예. 그런 생각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내가 먼저 살아야 한다. 예, 우리가 지금 이재명 전 지사가 만일 기소가 된다면 있죠. 진짜 5월 10일 이후에 이제 뭐 수사가 될 거고 기소가 된다면 그 이후에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요 한 건만 딱 있으면은 이재명 전 지사 뭐 크게 겁은 안 날 거예요. 그런데 대장동 사건, 그다음 변호사비 대납 사건. 그러니까요. 거기 이제 신성식이 금방 물러날 거 아닙니까? 예. 지금 이제 그러면 다른 윤 지검장은 뭐그 그러니까요. 그다음 대장동 사건. 성남 FC도 지금 본격적으로 경찰이 그러니까 성남 FC 사건. 압수수색을 예. 하고 그다음 그랬지 백현동 사건. 예. 이런 걸 갖다가 아마 검찰이 기소한다면은 전부 다 묶고 살 거라고요. 예, 그러면 이 법카 뭐 5억 5천 이게 이제 워낙 구성이 조금 아직 앞으로 이 규명해야 될 게 많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걸 갖다 같이 기소하면 법원에서도 있죠. 이게 만일 전부 다 인정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아직 수사도 뭐 제대로 아직 이제 초기 단계니까. 그렇지만 기소가 다 돼버린다. 이 법원도 이거는 진짜 엄청난 부담을 느끼고 검사도 부담 느끼고 그러니까 그 단순히 국회의원이다. 당 대표라는 걸로 그치는 게 아니죠. 네. 이 정도 여러 가지 죄가 한꺼번에 이 기소가 되면은. 그렇죠. 네. 정영학 녹취록에서도 진짜 이재명이가 그 대장동 사건의 주범이라는 게 다 나오지 않습니까? 나무기도 이번에 그렇게 했더만요. 그 유동규 네. 그리고 최윤길인가 성남시의회 네, 이재명 의장. 이 세 사람이 네. 다 한 거다. 그러니까요. 실질적으로. 그게 다 녹음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나무기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정권 바뀔 걸 대비해서 이제 자기 보신 아까 아생연후에 살타하려고 그랬는지 몰라도 근데 그 녹음은 예, 그거는 그 전에 있었으니까 나무기까지 이 정권이 바뀌리라고 자기들은 생각했겠죠. 생각도 못했으니까 이런 짓 하죠. 그런데 또 이 국고 손실죄는 일반 횡령죄보다는 이 형량이라든가
뭐 이런 것도 또 상당히 세죠. 공소시효도 길고 예, 한다고 그러네요. 예, 그렇죠. 국고손실죄는 이게 그 특경가법인가 그 특가법에 있을 겁니다. 예. 아마 제가 오늘 그 급해가지고 법을 다 찾아보지 못했지만은 제가 잠깐 보니까 2억 이상 예. 이렇게 입증이 되면은 최고 사형에서 무기 5년 이상, 아니, 5년 이상인가? 박근혜 정권 때 그 국정원장 했던 사람들이 좀 국고손실로 간 거 아닙니까? 그때 원세도 마찬가지예요. 거기 원장했기 때문에 당신이 회계 책임자. 그러니까 회계 책임자를 가지고 뭐 징역 몇 년씩 지금 받고 있는데. 그리고 이병호, 남재준, 이병기 이 다 박근혜 그 국정원장들은 특활비 쓴 것도 국고손실이다 이러는. 예. 이거는 일반 예산 쓴 거 아닙니까? 예, 예, 예. 특활비는 사실은 예. 그 영수증도 없이 쓰도록 되어 있는 것까지도 지금 이 국고손실죄로 해가지고 들어가서 지금 아직까지도 못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전 지사는 있죠. 이 국고손실 제대로 이게 규명이 돼 버리면은 아 법원에서 박근혜 때 국정원장 이런 사람은 징역 3년 뭐 몇 년씩 하면서 이재명 전 지사에 대해서는 당 대표가 아니라 뭐라도 예? 철갑을 3개를 둘렀더라도 이걸 그냥 그 법원에서 판사들이 제일 중시하는 게 제가 한 가지는 절차 위배라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그리고 균형입니다. 균형. 다른 사람과 균형을 맞춰 쳐버려야지. 아니 뭐 누구는 진짜 3년씩 하고 누구는 그냥 뭐 집행유예 주면은 이게 국민들이 납득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재명 전 지사는 법률상 책임자라 치더라도 김혜경 씨는 확실하게 그 범죄 이건 빼박이에요.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사과 그 당에 와서 했을 때도 예. 뭐 감찰이라든가 이런 수사에서 나오면은 자기가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했잖아요. 그럼, 달게 받겠다. 예. 그렇게 얘기를. 그럼 김혜경이 만일 처벌을 이렇게 받으면은 이재명도 2027년 그건 좀 힘들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뭐 2027년은 고사하고 지금 이 법카 문제 하나만 가지고도 예. 뭐 지금 5억 5천만 원이 다 인정은 안 되겠지만 예. 2천만 원만 넘어도 징역 1년 이상에 그러니까요. 예.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 아래로 내려올 수 없게 딱 하한을 정했다고 예. 국고손실죄에 대해서는 그러면은 깜빵행위 정해져 있다. 그러니까 검수완박을 그렇게 죽을 똥 살똥 그렇게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검수완박은 수사를 검찰이 못 오게 한 거지. 지금은 경찰이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 소용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러더라고. 중수청에 관해서도 칼 잘 드는 칼을 윤석열한테 준 거 아니냐. 그리고 이제 7월 경찰청장 딱 바꿔가지고 임명 딱 해놓으면은 예. 제대로 된 경찰청장 해가지고 저 검경 합동수사반 구성해가지고 제대로 수사를 해라. 덮어놨던 거 다 예. 이렇게 확실히 수사를 해서 의법 조치해라. 이렇게 한번 내려가면 경찰이야말로 정말 검사들은 저리가 할 정도로 그래 다 충견 아닙니까? 덮어버립니다. 예. 오히려 그때는 이제 검수완박이 아니라 경수완박하자고 나설 거예요. 또 법 만들지 모르겠네요. 경찰 수사권 다 네. 완전 박탈로 해갖고 없애자. 그러니까 중수청에 맡기자. 그러니까 중수청은 아직 멀었으니까. 예. 어쨌든 이재명 앞날이 좀 험난합니다 지금. 험난합니다. 예. 깎아봅니다. 예, 가까워합니다.